카지노 칩이 쏟아지는 소리. 쿵.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감옥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이 베이징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남자가 어떻게 쇠창살 신세가 되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국가에 충성했지만 쓸모없는 도구처럼 버려졌습니다. 이 배신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비밀들은 당신들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겁니다. 이 비밀 장부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검은 돈 거래의 세부 내역, 그 뒤에 숨은 그림자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는 여러분이 감히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권 최고위층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가장 깊숙한 뿌리까지 파고든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지도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부터 중국 정치체제의 최고위층까지 이 장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 주장은 누구일까요? 1대1로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가? 온라인 도박 제국을 지배하는 악명 높은 암흑가의 대부? 아니면 그 모든 가면 아래 숨겨진 중국 국가안전부의 비밀 요원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난 서 주장은 야심찬 사업가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선봉장으로 빠르게 부상하여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이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이미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 또 다른 세계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 주장은 단순히 다리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지하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그는 온라인 카지노를 엄청난 현금 인출기로 탈바꿈시켰고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온라인 도박 제국은 단순히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돈 세탁 기계였고 복잡한 계좌를 통해 전 세계의 불법 자금을 깨끗한 돈의 흐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유통되었고 서 주장은 아시아 지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 주장은 단순한 사업가나 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국 국가안전부의 비밀 요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박왕이라는 위장은 그에게 국제 범죄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정보 수집하며 베이징을 위한 민감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 주장입니다.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았던 남자,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사업가,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 세계의 대부,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의 복잡성은 권력과 범죄가 국가의 보호 아래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서 주장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인 미얀마의 KK 단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도박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인간을 인간 농장의 노예로 만드는 끔찍한 범죄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벌어지던 곳입니다. 미얀마 카인주에 위치한 KK 단지는 평범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속도로 건설되어 불법 온라인 도박 활동의 거대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 주장은 이 외딴 지역을 탐욕과 범죄의 요새로 만들었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성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쉬운 돈벌이에 대한 약속은 악몽으로 변했고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서 주장과 그의 네트워크는 인간의 탐욕과 절망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은 훨씬 더 끔찍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사기센터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며 실제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 농장이었고 엔지니어와 IT 직원들이 사기꾼으로 변모했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혹한 환경에 감금되었고 사기 전화를 강요하기 위해 구타, 굶주림,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였으며 인간을 끝까지 착취당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사기, 인신매매, 심지어 장기 밀매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 피 묻은 돈은 미얀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정교한 돈 세탁 네트워크를 거쳐 깨끗한 돈으로 바뀌었고 시진핑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하여 베이징의 권력자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 주장은 단순히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으며 검은 돈 흐름의 모든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보가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가장 끔찍한 비밀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주장이 쥐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비밀 장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수첩이 아니라 중국의 초고층 부유층, 특히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연루된 돈 세탁 및 부패 시스템 전체를 폭로하는 상세한 기소장입니다. 이 장부는 불법 금융 거래, 해외 은행 계좌, 그리고 이 부패 시스템으로 이득을 본 자들의 이름에 대한 기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손을 거쳐 수십억 달러가 더러운 돈에서 합법적인 자산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바로 황친국 척, 즉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조카 한 명이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이 비밀 장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장부에는 중국 공산당의 다른 고위 관료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국영은행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장부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있는 개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허점을 만들어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도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돈 세탁 터널이었습니다. 서주장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돈 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했으며 이는 그를 베이징의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주장의 몰락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중국의 지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었으며 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비밀 장부에서 나왔다고 알려진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익명은행 계좌들과 정교하게 위장된 복잡한 거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여러 층의 유령 회사를 통해 옮겨져 추적하기가 극도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폭로는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서주장이 한때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시스템, 이 검은 돈의 흐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폭로합니다. 이제 그는 그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을 만들었던 자들과 자신을 버렸던 자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비밀 장부에 담긴 정보는 중국 상류층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 폭로되는 모든 이름과 숫자마다 그들의 명성과 권력은 침식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그들의 비밀을 지키던 서주장은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검은 장부는 선전포고이자 버려진 말에 쓰디쓴 복수이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주장처럼 강력한 인물이 중국 정부에 의해 버림받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베이징은 자신들의 비밀이 폭로될 위험에 처하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는 중국의 잔혹한 꼬리 자르기 전술과 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배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2022년 8월, 서주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에 따라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큰 체포였고 중국 당국은 즉시 그와의 모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첩보원이자 도구였던 그는 이제 제거해야 할 짐이자 위협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익숙한 꼬리 자르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서주장은 단순한 범죄자이며 정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공산당과 고위 관료들의 이미지를 그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연루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부인은 서주장 내면의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촉발시켰습니다. 한때 국가에 충성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보호했던 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속았다는 느낌, 이용당했다는 느낌은 그를 도구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시켰습니다. 바로 그 강금과 배신감 속에서 서주장은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혼자 죽지 않고 자신을 버린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작정이었습니다. 비밀 장부는 그의 시한폭탄이었고 터져서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권단체, 국제 언론인, 중국 외법 집행기관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장부의 정보는 특정 개인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설령 그가 침묵당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폭로될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버려진 도구에서 서주장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배신은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훨씬 더 위험한 적을 만들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남자,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된 남자. 서주장의 폭로는 태국이나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과연 전 정보요원의 증언이 국제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회원국이 아니므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중국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은 없지만
ICC의 활동은 베이징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KK 단지에서의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인류에 대한 범죄와 같은 혐의는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주장의 증언은 돈 세탁 활동과 KK 단지에서의 잔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국제조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불편한 질문들에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권단체, 활동가, 그리고 국제 언론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침해 혐의가 베이징에 큰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명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중국이 은폐하고 부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는 모든 증언과 증거는 베이징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그들은 그를 버렸을지언정 그를 완전히 침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서주장의 증언은 사건을 지역 스캔들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최종 법적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국의 부패 네트워크와 범죄에 대한 진실은 드러났고 세계는 떠오르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주장 사건이 왜 시진핑 정권의 아킬레스건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련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위층 부패 스캔들은 공산당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고 청년 실업률은 급증하며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는 경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주장의 부패 스캔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대중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지도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큰 모순입니다. 비밀 장부의 비밀이 드러나면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권의 정당성, 공정성, 그리고 시진핑의 반부패 약속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독재 정부든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서주장 사건은 단순한 작은 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성벽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며 내부의 부패를 드러냅니다. 폭로되는 모든 정보는 시진핑 권력 기반에 대한 망치질이며 훨씬 더 큰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이 스캔들의 불길을 진압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은폐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들 뿐입니다. 버림받은 자에서 서주장은 잠재적인 위기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강대국의 이미지와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며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내부로부터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주장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정권의 더 깊은 문제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투명성 부족, 권력 남용, 인간 착취, 이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정권의 본질에 대해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서주장의 정보는 극도로 민감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중국에 도전하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에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주장의 검은 장부는 중국과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것이 더 큰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요? 아니면 베이징 정권에 의해 진압될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까요? 시간만이 답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쉽게 잊혀질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서주장이 폭로하는 모든 단어, 모든 비밀은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진실은 항상 드러나려고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숨겨져 있던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히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주장의 말은 이미 전해졌고 이제 온 세상은 과연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디지털 시대의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폭로하는데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주장의 용기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라도 영원히 정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진실은 널리 퍼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과 부패에 맞서는 이 싸움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심도 있는 탐사 보도와 진실을 밝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고위 관료들의 부패와 잘못된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단결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저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이러한 심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부라도 저희가 작업을 계속하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비밀들과 함께 다시 만나요. 진실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